하워드 카터가 밝히고 싶었던 것은 투탕카멘, 그 죽음의 비밀이었습니다. 하지만 카터는 끝내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는데요.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. 2022년에 살펴보는 투탕카멘 죽음의 비밀, 진짜 사인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전직 강력계 형사이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인 김복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단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시신, 그다음에 이제 증거품인데요.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보존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성패가 좌우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이 투탕카멘의 시신이 굉장히 보존이 잘 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. 3,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라 뼈가 전혀 부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었다는 말이죠. CT 촬영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결과가 좀 나왔어요. 요 왼쪽 무릎인데요, 이쪽이 왼쪽 무릎 부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골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여기에 금이 갔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까. 그치. 치명적인 부상인데요. 이 정도의 상흔이라면 네.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수반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. 예. 분석을 해보면 투탕카멘이 죽기 한 일주일 전 내지는 뭐 그 직전 부상을 당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요즘에는 뭐 골절 정도는 뭐 가벼운 상처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의료 수준으로 볼 때는 치명상이었을 겁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또 DNA 이 도출을 했죠. 예. 분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투탕카멘 같은 경우에는 악성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것으로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. 아까 사망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시신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증거품. 맞습니다. 투탕카멘의 그 이 무덤에서도 수많은 그 증거품이 쏟아져 나왔어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지금 살인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, 이게. 예. 살해 도구. 살해 도구. 이런 게 이 안에서. 근데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같이 부장됐던 품목 중에는 뭐 이 단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했어요. 그래서 혹자는 뭐 그걸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인하고 연결되지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걸로 확인됐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. 무덤에서는 평소에 이 파라오가 주로 사용했던 그 물품들이 이 같이 부장이 되잖아요. 요런 물건이 나왔어요. 이게 뭐예요? 염소똥. 염소똥. 약간 한약에서 쓰는 환 같아요. 잠깐만요. 오, 나무 약간 건강차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요. 약간 모양은 블루베리, 약간 작은 블루베리. 예. 야, 먹으면 안 돼. 먹어도 안 죽죠? 예, 먹어도 되는 겁니다. 맛이 있지는 않겠지만 먹어도 됩니다. 시원 씨가 입에 넣고 보는 스타일이라. 바로 주니퍼벨이라는 열매입니다.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는 이 진통제로 좀 쓰였던 것 같습니다. 이거를 통해서 이 투탕카멘이 사망하기 전에 상당히 고통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.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투탕카멘은 말라리아 합병증에 죽기 직전에 입은 다리 골절상 그렇죠.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. 그러니까 살해된 것은 아닌 것 같다.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32년 동안 주로 강력 사건만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예.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거는 이 모든 분석이 3,000년 전의 유물과 시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. 맞아요. 예, 야. 사실 그 요즘도 증거가 훼손돼 가지고 사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투탕카멘의 부장품과 미라는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. 투탕카멘의 이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열심히 발굴해서 사인까지 밝혀내고 그 노력이 2022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.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. 100년 동안에 매년 거의 매달 새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. 고대 이집트는요 근친혼이 많은 해 있었거든요. 근친혼을 통해서 자신의 핏줄을 관리하니까
유전병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.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수백 킬의 황금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생 때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과연 행복했던 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모든 것을 밝혀주는 그 단서가 그 사람의 몸에 있고요. 그 유물에 있다는 것이죠. 수천 년 전의 어떤 시신과 부장품들을 가지고 이런 걸 알아낸다는 사실도 참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걸 정말 칼같이 지켜가면서 이렇게 이 부장품들을 열고 발굴을 한 카터 덕분에 그래서 카터칼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? 네. 아니죠? 깜짝이야 지금. 못 들은 걸로 아시다. 네. 투탕카멘이 이제 그 비운의 파라오로 이제 사실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그 시기 자체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. 아버지가 아케나텐이라는 파라오였는데 종교 개혁이란 걸 했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가 다신교 체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한신만 숭배하는 일신교 체제로 좀 바꿔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실패하고 부왕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 그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죠. 그래서 이제 왕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수습해 보려고 했었는데 재위 기간도 한 10년밖에 안 되고 너무 일찍 사망하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큰 업적을 남길 만한 기회를 이제 갖지 못했죠. 그 왕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고대에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현대에 들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아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. 어찌 보면 생전에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. 이 시점에서 자 그래서 투탕카멘 그 무덤에 저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수님? 지금까지 보셨으면은 짐작을 하셨을 텐데 네. 없습니다. 그래요? 그래요? 지금까지 본 거는 있는 느낌인데. 그 저주와 연루돼서 사망했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나이도 좀 있었고요, 질병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, 그래서 그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워드 카터가 사실은 발굴을 주도하고 모든 발굴을 다 지휘했던 사람,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탕카멘의 그 단잠을 가장 그 방해했던 사람인데. 궁금하네요. 네. 하워드 카터는 천수를 누리다 죽었습니다. 아니 나는 반대로 그래서 더 저주 괴담이 와닿는 게요. 왜요? 다른 사람들은 다 돈벌이 때문에 막 이렇게 했는데 카터만 투탕카멘의 죽음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이 고고학적인 유물을 이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. 살려주겠다. 너무합니다, 이거는. 사실 고고학계에는 참 그런 괴담이 많아요. 어떠한 그 중요한 유적을 발굴할 때 꼭 한 명, 두 명 다치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인명사고가 납니다. 현장에 있으면은 되게 상황도 불결하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의외의 죽음은 사실 도처에 있거든요. 그러면 유럽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아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이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? 라고 저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네요.